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몇 시간 전에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2015년 12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 사이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에서 외교부에서 진행 중이던 위안부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불가역적인 또는 최종적인 합의라고 일컬어지는 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특히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읽어봐도 결정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당시에 한국 측 대표였던 이 윤병세 장관이 즉각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외교 협상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공개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 경우에 발표할 때는 비공개로 했지만 그 뒤에 국회, 언론 등에 설명하고 해서 사실은 다 공개된 것이고, 그 이면 합의도 아니다. 기존 발표된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부수적인 것이 비공개되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그 TF 조사 결과가 균형 있게 이 합의를 평가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다 라고 덧붙이더니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잡한 고난도의 외교 협상 결과와 과정을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앞으로 우리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이다. 이 합의는 20여 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수건사항, 즉 일본 정부 책임 인정,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 조치로 순수 일본 정부 예산 사용에 최대한 근접한 것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떤 방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었다. 일본 측 양심을 대표해 온 유력 인사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도 합의를 긍정평가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춰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뤄낸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습니다. 당시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국내외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 합의에 대해서 일부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아베 총리의 사죄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내각이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10억엔은 배상금으로 주어야 한다. 등등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합의는 잘못된 합의였다. 이것을 기준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국가 간 합의였던 만큼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재협상은 다만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일본의 10억엔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엔에 해당하는 돈은 우리 정부가 지출하겠다. 이 돌려주는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받아놓고 또 돌려준다고 그래요. 2년이 지나서. 이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금 받고 나서
돌려줄 경우에는 그 합의를 깨든지 아니면은 10억 엔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돈을 받아놓고 몇 년 있다가 또 돌려준다. 그러면서도 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윤병세 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가 불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아마추어들로 구성된 TF팀의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인 외교부가 이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한일 양국이 합의한 것이므로 이것을 깰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외교가 안 통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찍혀버릴 것이다 라는 문제 제기가 통해 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로 봉합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돼요. 왜 없었어야 되느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반일적인 이 성향이 반영된 이른바 적폐청산 차원의 외교적 참사입니다. 이 언론은 이런 외교를 민중외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그런 개업주의적인 시각을 깔고 반미 반일로 가는 이런 행태가, 이런 이념적 행태가 외교에 반영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는 이게 말장난이 통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력이 통합니다. 국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야 국민들을 선동으로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중국에 이런 수법이 통하겠습니까? 더구나 적폐청산 차원에서 다뤘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폐청산 차원. 객관적으로 봐서 2015년의 이 합의는 그동안의 일본의 태도에서 비춰볼 때 일본이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총리가 직접 사죄를 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듣고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이 국익 외교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렇게 종군 위안부 문제를 재론해놓고는 또 과거의 약속은 그냥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한국말로 이럴 때 통하는 말이 있죠.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실없는 사람. 분란만 일으키고 국익자해만 일으키고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만 일어나고 북핵 공조는 어렵게 되고 한국인 전체가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국인 전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덕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일본이 2015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죄를 하든지 더 많은 돈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일본은 단호하게 그 합의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일본 보고 협상하자, 한번 논의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스스로 여기서 접으면서 나머지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전문 집단인 외교관과 비전문 집단인 이 좌파 TF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쓸데없이 나빠졌고 그렇다면 한미 관계도 더 좋을 것이 없고 종군 위안부 아마 생존자들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해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으려다가 결국 자기 발등 찍은 꼴이 되었는데 자기 발등만 찍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면에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말을 아끼는 윤병세 장관이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방적인 외교 문서 공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저하될 것이란 말을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했으니까 바로 그 이 앞에 1년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 수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이 사태는 선동이 촛불혁명적 선동은 국경을 넘지 못한다. 그것은 골목대장이나 하는 이야기지.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디 이것이 외교 분야이겠습니까? 안보 부분에서 소위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아무 성과가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광주 사태 제조사, 헬기 사격 명령자를 찾아라, 사격 명령자를 찾아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뒤졌지만 나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럼 거기에 수십 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을 텐데 수십억 원이 날아갔을 텐데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자해행위입니다. 자해. 이 사실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은 성격상의 특징이 사실을 무시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는데 그것도 국내 정치판에서는 일시적으로 통합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국세청,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을 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 통하는 국제 무대에 가면은 그런 식의 외교나 안보는 힘이라는 국력이라는 거대한 또 국제규범이라는 국제법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자멸하고 만다. 이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마추어적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안 되고 국익 자해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잡으려다가 자신을 묶어버리는 이런 행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사실과 현실, 과학, 보편성을 무시하는 데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나마 이게 헛된 실수는 아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